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달 저희 회사 왔다 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박 사장입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필이 하나 꽂힌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당입니다. 오래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천당과 지옥 시리즈는 다 잘 아시죠? 지옥에를 갔더니요,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긴 젓가락을 잡고 식사라고, 이게 제대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천당에 갔더니 이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먼저 상대방한테 서로 떠먹이. 그런데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인간한테 분명히 떠먹여 줬는데 그 인간이 안 떠먹여 줘서 저만 쫄딱 굶었습니다. 미국의 한 초일류 회사의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 부서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원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시오. 그때부터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떠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부서장에게 동시에 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장들은 각자 자기 부서에 돌아가서 전 부서원들을 모아놓고 다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동료 부서원이 업무 협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시오. 리더가 제일 위에서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조직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꿔놓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조직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물갈이 되기 전에는 그 조직 절대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갈이 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갈이 되지 않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조직은 바뀐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조직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옥이기도 하고 천당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지옥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내 동료들이 하고 있고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은 천당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식 하나가 싹 트게 됩니다. 무슨 의식이 싹 틀까요? 책임 의식보다 한 칸 위에 바로 주인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주인 의식이라고 하면 이거 한 번만 제가 불러드리니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 이게 주인 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아리에서, 우리 조직에서 주인 의식들이 싹 텄는지 안 텄는지 이거를 잘 확인한 다음에 주인 의식이 싹 텄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굴러가는 겁니다. 왜? 다들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서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뭘 조사를 했냐면 딱 보니까 이 세상에는 딱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 테이커가 있습니다. 이 테이커는요, 자기가 남한테 준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테이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전부 투자관계야. 그래서 야, 내가 니한테 해주는 것보다 니한테서 내가 받아낼 게 더 많을 게 뭐가 있을까, 요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낼 게 신통치 않다 그러면
딱 끝이야.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쓱 미끼 던져보다가 더 이상 돌아오는 게 없어. 재미없어. 에이, 끝. 이게 테이커입니다. 두 번째,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 매칭한다는 매처. 맺힌다는 게 아니고 매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한테 받은 만큼만 딱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했어? 나도 5만 원. 10만 원? 나도 10만 원. 그냥 딱 들어온 것만큼만 주는 겁니다. 절대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버입니다. 이 기버들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추진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은 이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꼭 무조건 막 갖다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가 어떤 행동, 선택, 최고의 선택이란 무엇이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냐를 늘 고려 대상 1호로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또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각각 어떻게 포진이 될까요? 자, 그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상중하 중에 중간에 보니까 거기에는 매처하고 테이커가 우글우글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층부에 가니까 기버들이 있어. 상층부에 가니까 거기도 또 기버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매처와 테이커가 있고 위에 기버, 밑에 기버. 자, 그러면요, 이제 봅시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첫째, 왜 매처와 테이커는 상층부에 못 올라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테이커는요,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네가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서 너 혼자만 잘 되겠다고? 택도 없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야, 조심해라. 너 쟤하고 사귀거나 뭐 했다가는 아주 그냥 완전히 다 가져간다 걔. 이런 식으로 악소문이 도는 겁니다. 매처도요, 받은 만큼만 딱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아이 뭐 걔는 그냥 딱딱 그냥, 예? 받은 것보다 그냥 1도 더 안 준다. 그냥 딱 맞춰서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는 상층부에 있는 기버와 하층부에 있는 기버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길래 한 기버는 꼭대기에 올라가고 다른 기버는 바닥으로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 많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한테 사기를 친 사람일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일까요? 그죠? 확률적으로 사기 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기버들은요, 남한테 대책 없이 퍼주는 사람들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이거 저 대출이 좀 필요한데 니 저 담보 좀 서라, 보증 좀 서라. 그래, 내 인감도장 저기서 갖다 찍어라. 그러고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퍼주면은 안 된다. 상층부에 있는 기버들을 봤더니요, 이 사람들도 기버 임무 분명했습니다. 무늬만 기버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의 귀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기버들은요, 계획을 세워서 남을 도왔습니다. 그냥 누가 와가지고 도와달라면 아무한테나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딱
저 사람은 내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시간과 돈이 나니까 이런 노력을 들여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남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상층부에 올라간 겁니다. 남을 돕는다고 그냥 마구 퍼주거나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남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자세로 남을 도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꼭 도와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사회를 같이 건설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양 철학의 원조는 단연 그리스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배우고 있는 학생인가? 이런 식으로 근본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답은 자연 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리더가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1대, 2대, 3대까지는 그런 데로 내려가지만 10대, 20대, 30대 내려가면은 인재풀이 말라붙어 가지고요, 결국은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는 리더가 되는 길이 달랐습니다.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여, 그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로마의 위대한 정신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로마에서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신으로 대접하라. 이런 위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군인을 우습게 알고 폄하하는 국가는 결코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는요, 말이 몇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지를 보면 벌써 대접의 정도가 나오고,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고 마부 뒤에 개선 장군이 있고 그 개선 장군 뒤에는 한 사람 더 붙여놓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사회의 가장 비천한 계급인 노예 한 명을 딱 붙여놔.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퍼레이드 내내 한마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연도에 있는 시민은 너를 지금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중이지만 너 역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편으로는 신으로 추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이 엇박자 메시지는 도대체 뭡니까? 이 메멘토 모리를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마라. 한 방에 훅 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나갈 땐 자기도 모르게 좀 당당해. 남북이 어떻습니까? 교만해 보이는 거. 잘 나갈 때 겸손하라.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우울증이 오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좀 겸손해져. 그럼 남북이 어떻습니까?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못 나갈 때 당당하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못 나갈 때 당당하라. 이 위대한 엇박자 정신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